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갑니다. 71번부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직 이론이 정리가 안 됐거나 아직 복습이 덜 된 분들은 중간중간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자꾸 훈련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자, 71번부터 갑니다. 승용차의 취득세를 국민은행에 현금 납부했대요. 취득세. 자, 여기 자동차 어쩌고 나오고 어쩌고 나오는데 금액이 얼마 냈지? 얼마 냈다는 거야? 차값은 5,400만 원짜리인데 취득세가 여기 있구나. 378만 원. 요 378만 원을 납부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현금 납부했대. 그러면 입력이야 중요한 건 이거죠. 취득세 뭘로 처리하죠? 뭘로 처리해? 원가에 산입해야지. 이게 딱 나와야지. 취득세와 등록세.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입니다. 결국은 차변에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이죠. 금액은 378. 입력은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통과. 다음. 매장 신축용 토지를 그 그림은 엄청 크게 나오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만약에 여기에 취득세 금액을 378만 원 여기에 써놨다면 이 그림은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랬다 치고 넘어가고. 토지를 떴다 부동산에서 구입하고 500만 원은 자기야수표. 자기야수표 하는 순간 현금이 딱 떠오른다면 이제 이론 공부를 복습하신 거고. 자, 그다음 나머지는 2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나중에 주기로 했어. 이럴 때는 외상매입금 하면 안 되지요. 상품 상계 아니니까 이럴 때는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253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현금 납부해야 돼요. 취득세는 아까 위에 한 것처럼 원가의 산입이죠. 이럴 때 그냥 이런 정도 보자마자 날짜가 10월 5일, 10월 051 그래 놓고 이게 토지나? 차변의 토지고 방향키로 간 다음에 금액이 원래는 2천만 원인데 취득세가 들어갔네. 그럼 20300 이렇게 한꺼번에 된다면 최고고요. 아니면 대변부터 입력해도 되고. 그리고 대변에 일단 뭐더라? 500만 원 현금 줬어. 그럼 현금 101 현금으로 일단은 500이죠. 근데 일단은 500인데 하다 보니까 끝에 취득세도 현금이야. 이게 눈에 보이는 분들은 530. 똑같은 날에 현금을 2번 적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맞겠지.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이다. 그리고 거래처는 떴다 부동산입니다. 됐죠? 1,5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현금 냈으니까 현금에 합산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산의 원가에 산입하고. 됐죠? 뭐예요? 똑같네? 토지 구입하고요. 3,000원 수표 발행할 때 쓰는 말은 당좌 예금이죠. 그 중개수수료, 취득세, 현금 납부했다. 중개수수료와 취득세 역시 매입 부대 비용이죠.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원가에 산입해라. 그럼 토지 원가가 3천만 원 플러스 110만 원, 3,110. 그럼 차변에 토지가 3,110만 원이고 대변에 당좌 예금 나오고 현금 나오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이제 입력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거 뭐지? 비품? 에어컨 비품을 샀어요. 그리고 카드 결제했어. 카드 전표가 쭉 나오죠. 110만 원인데 110만 원. 어쨌든 그러면 차변에 비품이고 대변에 카드 결제할 때 쓰는 말 미지급금. 앞에 몇 번인가 있었는데 미지급금 있었잖아요. 그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했던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서는 미지급금이죠. 그럼 차변에 미지급금 110만 원이고 대변에 차변에 비품이고 대변에 카드 결제한 거 미지급금. 미지급금의 거래처 삼성카드 걸어야 됩니다. 삼성카드. 그 다음 대박 공구로부터 컴퓨터 정비용 기계장치 글자 그대로 기계를 구입했고요. 현금 주고 1개월 후에 외상으로 줬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이제 이런 거 안 속죠.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외상매입금 그러면 안 돼요. 차변의 기계장치 120 대변의 현금하고 미지급금하고. 입력하는 건 일도 아니죠. 입력이야 까이거 그냥 막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분계가 문제지 입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차변이 3번, 대변이 4번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그 다음 사무실에서 사용할 팩스기기하고 팩스잉크를 구입하고 현금 결제했대요.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고민할 뻔했지. 팩스기기 뭘로 처리하지? 그럴 뻔했는데 뒤에 써 있어. 팩스기기는 비품으로 처리하고 잉크는 송호품 처리한대. 고맙지 뭐. 그럼 차변에 비품하고 송호품비. 800번대. 우리 회계 2급에서는 비용이 다 800번대랬죠? 800번대, 830번 송호품비, 그 대변의 현금.
아, 이것도 이런 게 있어 또. 차변에 두 개잖아요. 그럼 차변에 과목이 두 개죠. 과목이 날짜 10월 22일. 그럼 차변에 비품하고 비품 이렇게 비품하고 금액은 25만 원. 또 이거 고정자산 등록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 건물, 기계, 차량, 뭐 토지, 비품 이런 거 세법에서는 아직도 고정자산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록. 문제 아무 말도 없으면 그냥 ESC 취소 누르고 나오면 돼요. 아무 말도 없으면. 또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 치고 엔터 치면은 800번대, 830번 소모품비 금액이 35,0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하나로 딱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대변에 현금을 두 번 적으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한날 한시에 똑같은 과목을 대변에 두 번 적는 거. 물론 그것도 웬만하면 맞다고 해줄 수도 있지만 똑같은 과목을 두 번 쓰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런 건 사실 뭐 어디 법에 써 있진 않지만 한날 한시에 똑같은 과목을 차변 대변에 동일하게 쓰는 것도 이상한 거고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쓰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합산해서 적습니다. 합산해서. 근데 이걸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 그럼? 전부 다 현금 나갔으니까 그냥 출금 적으면 안 되나? 출금 적고 비품 적고 25만 원 적고 또 이거 생략. 그 다음 또 출금 적고 이번에는 소모품비 적고 그리고 35,000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번호가 3번하고 4번 이렇게 갈라집니다. 3번하고 4번 즉 25만 원짜리 전표 한 장과 35,000원짜리 전표 한 장으로 갈라져요. 하나의 문제인데 전표가 두 장이 된 거지.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하나의 전표에 비품하고 소모품비가 같이 나오고 현금으로 묶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출금으로 적는 게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물론 시험에는 이래도 맞다고 해줄 겁니다. 근데 시험에 맞다고 해줄 걸 떠나서 한날 한시에 동일한 거래는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어디 법에 나와 있거나 경찰이 오진 않지만 한날 한시에 동일한 과목을 차변에도 현금, 대변에도 현금. 예를 들어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동일한 금액을 양쪽에 다 적는다. 안 맞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현금이 대변에 두 개를 적어. 예를 들어서 또 지금 출금 적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해볼게요. 또 한 가지 만약에 차변 적었어. 차변에 비품 적었어. 25만 원 적고 또 생략. 그 다음에 대변에 차변 또 했어. 차변에 소모품비 적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상한데 어쨌든 일단 적어볼게요. 그리고 대변에 현금을 적는데 하나로 묶지 않고 대변에 현금을 25만 원짜리 하나랑 또 대변에 현금을 35,000원에 또 적었어. 이렇게 적으면 전표는 하나로 묶였는데 대변에 보니까 현금이 두 개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경찰 철컹철컹 할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쓰는 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해드린 것처럼 대변에 현금을 하나로 묶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어디 법에 정해져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뭐다냐? 업무용 화물차를 현대차에서 구입했어요. 차량 운반구죠. 그 중에 200은 현금 줬고요. 나머지는 12개월 할부. 자, 12개월 할부인데 외상이죠. 돈을 지금 당장 주고받는 게 아니고 나중에 줄게, 나중에 받을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외상입니다. 단 외상은 외상인데 중요한 건 상품을 외상으로 사고 팔을 때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77번이에요. 77번이 어디 갔냐? 77번이 아따 많이 왔네. 그죠? 중요한 건 이거 다시 여긴데 지금 뭐 하려고 그랬지? 취등록세 빼고 왜 여기 있지?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현대차 외상 등록세는 아까 했죠. 취득세, 등록세. 원래는 취등록세인데 취등록세는 해당 자산의 원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이건 아까 했던 거고, 지금은 저기 뭐 하려고 그랬죠? 할부, 외상. 이때 외상이라는 건 나중에 돈을 주기로, 나중에 받기로, 이게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외상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외상이 아니고, 돈을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주고받을 거, 이런 것들은 그냥 그 자체가 외상입니다. 근데 이것이 재고자산, 즉 상품 거래, 상품이 재고자산이잖아요. 상품 거래일 때는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이건 얘기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어. 나 다 알아. 그래야 되는데. 그럼 상품 거래 이외,
상품거래 이외가 이런 외자가 아니지. 이외일 때는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입니다. 아시죠? 설마 이걸 모르면 글을 넣겠지 설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나 이미 알고 있어. 이래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돼 있다는 전제하에 12개월 할부로 했을 때 할부 자체가 돈이 나중에 나가는 거니까 이 자체가 외상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여러분은 그냥 입력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야 돼. 취등록세는 현금 납부했네? 그러면 그 날짜 10월 25일 갔을 때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잖아요. 에이, 대변부터 해봐야지. 심심하니까. 대변에, 차변부터 할까?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 근데 차변에 적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차량을 적었잖아요. 근데 문제가 원래는 1,000만 원이야. 근데 뒤에 등록세가 눈에 안 보였으면 1,000만 원 적고 넘어갈 테고, 등록세가 있네?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가에 산입해야지. 그럼 1,000만 원에 20만 원 더 해야 되겠구나. 10200. 근데 이것도 참 말 나온 김에 아까 한 것처럼 일단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 1,000만 원 적고 등록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일단 계속 적어볼게요. 대변에 일부는 현금 줬어. 일단 적어볼게요. 일부는 현금 줬어. 근데 현금이 200이네? 그리고 나머지 대변에 253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다이. 아이고 이게 아니 현다인데 형대가 아니라 현대지. 현대인데 자동차죠. 일단 됐어. 그리고 나서 뒤에 등록세가 이제 보여. 현금 납부해야 돼. 그럼 대변에 현금을 또 적고 만약에 해볼게요. 또 적고 금액은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취등록세는 원가에 산입해야 돼. 그럼 차량 운반고 또 적었어. 이렇게. 취소, 등록은 생략.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됐죠, 지금? 전표가 어떻게 됐어요? 전표가 20만 원짜리 전표 한 장이랑 1,000만 원짜리 전표 한 장이 갈라졌죠. 그럼 합치는 방법은 처음부터 알았다라면 따르게 했겠지. 자, 몰랐다고 치고 그럼 이럴 때는 물론 저기 문제에서 여기도 이 문제도 뒤에 아무것도 없죠. 이 문제도 뒤에 뭐라고 안 써 있잖아요. 뭐 하나의 전표로 적어라 이런 말이 안 붙어 있잖아요. 안 붙어 있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일단은. 그래서 보다시피 여기 1,000만 원짜리 전표랑 20만 원짜리 전표가 두 장이 된 거야, 여기. 이렇게 해도 일단 정답으로 인정은 될 겁니다. 시험을 본다면. 근데 어쨌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한나란 시에 하나의 거래를 두 장으로 적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번호를 하나를 묶어라. 이제 두 번 설명드린 것 같죠? 한 번 더 할게요. 번호 수정. 번호 수정을 해서 위에가 4번이니까 밑에서 4번으로 4로 고친 다음에 번호 수정 다시 눌러요. 그럼 여기가 클릭이 안 되거든. 자, 이제 번호는 묶였어. 근데 밑에 붕괴가 좀 이렇게 조절이 안 돼. 밑에 어쨌든 5개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건 보이시죠? 그죠? 근데 묶였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이거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한글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붕괴한 걸 다시 보시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를 일단 1,000만 원이라 했다고 쳐요. 1,000만 원 했고 대변에 현금 200만 원하고 또 대변에 미지급금이었죠. 한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거래처는 생략하고 지금 거래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8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를 차량 운반구로 해서 20만 원 쓰고 대변에 현금 또 썼잖아요. 이제 뭔 얘기 하나 대충 감이 와요? 지금 현재 입력된 게 이렇게 입력돼 있거든. 지금 현재 입력된 게 이렇게 입력이 돼 있어요. 맞죠? 지금 여기 5개 전표를 하나로 묶어서 이 5개의 계정 과목이 밑에 쭉 보이는데 문제는 보시면 대변에도 현금이 있고 대변에 현금이 또 있어. 그리고 차변에도 차량 운반구가 2개야. 근데 그걸 한글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된 거라고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전표를 하나로 묶는 것까지는 성공했어요. 근데 전표를 이렇게 하나 적고 2개 적고 전표를 하나 적고 2개 적어도 일단 결론은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뒤에 이런 말이 써 있다. 단 하나의 잔표가 아니라 전표에 할게 그냥 전표로 입력할 것 이렇게 써 있었다. 만약에 써 있었다. 그럼 방금 우리가 한 건 하나로 묶는 것까지는 했잖아요. 하나로 묶긴 묶었죠. 5개가 하나로 5개인가? 맞구나. 그래서 지금 전표가 하나로 묶여 있긴 해요. 이렇게 전표 여기 4번으로 해가지고 밑에 보시면 다 이렇게 미지급금 해가지고 다 써 있거든. 근데 문제는 보다시피 여기 아니 대변에 현금이 200도 있고 20도 있고 2개 있고 차변에 차량도 하나 2개가 있어. 근데 하나의 거래거든. 하나의 거래니까 하나의 전표로 묶는 것까지는 했는데 똑같은 계정 과목을 차변에 차량 2개 또 대변에 현금 2개 쓰는 건 바람직하진 않다.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합산해야죠. 같은 것끼리. 그럼 현금 대변에 두 개를 쓸 이유가 없으니까 220으로 바꾸고 차량도 220으로 바꾸면 대변에 이걸 적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거는 아예 안 적는 거지. 요것만 적으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가장 합리적인 회계 처리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누가 때리고 경찰서에서 오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냥 차량은 차량으로 묶고 현금은 현금으로 묶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해도 우리 시험은 워낙 간대하기 때문에 맞다고 해주겠지만 웬만하면 현금을 220으로 적고 차량도 10200으로 적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두 줄, 왜 이래 이거? 요것만 또 지워지지가 않네. 그럼 이거 요 줄에 대고 F5번 삭제. 오? 다 지워버렸네. 자, 알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하죠. 뭐 차량 운반구. 이제 알았으니까. 아하, 그럼 이제 취등록세까지 합산해야 되구나. 합산해야 되니까 20 얼마였지? 20200이었나? 20200이고 그리고 등록은 생략 ESC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나간 게 원래는 200이었는데 세금까지 220 나갔고 나머지는 253 미지급금이다. 현대자동차였다.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합리적. 세 줄이죠. 세 줄로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이렇게 세 줄로 깔끔하게 끝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하다 보면 경험상 알게 되니까 가장 합리적인 것 이렇게 되는 것. 차량 원가에 산입하고 그 다음 현금은 현금끼리 더하고 차량은 차량끼리 더하고 이것이 가장 합리적. 아셨죠? 요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요거 1000이었구나. 아까 제가 2000 했네. 아,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방법은 알았잖아요. 이거 아이, 나중에 뭐라고 하실라. 고쳐야지. 이건 800이었나? 예, 죄송해요. 예, 102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똑같은 과목을 차변 대변 또는 차변 대변 이런 식으로 똑같은 과목을 하나의 거래를 똑같은 과목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건 회계상에는 없는 걸로 보셔야 된다. 물론 우리 시험은 워낙 간대해서 아까 처음에 해드린 것처럼 전표를 2장으로 그래서 요 1000만 원짜리랑 밑에 이거 20만 원짜리 따로 해도 정답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지만 이렇게 다 입력하는 거 높지만 이렇게 해서 현금은 현금끼리 차량은 차량끼리 묶어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유형자산 계속 갑시다. 유형자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 자, 건물이야. 건물에 대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고요. 설치하고 500만 원 현금 줬대. 그리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라 할 때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한다? 아무것도 안 떠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밑머리 3개 뽑아요. 귀밑머리 샥 뽑아. 정신 차리게. 정신이 버뜩나게. 모르면 유형자산이 몇 페이지냐? 유형자산이 저기 97, 8 여기 나오네. 자본적 지출이 96이네. 96 페이지. 그러니까 기본서를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책을 지금 2번, 3번쯤 이렇게 넘겼죠. 그랬더니 여기 유형자산이 나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손만 대충 짚어도 아 이거 무슨 자산 어디쯤 내 사채는 안 나오지 참. 자본 파트 보고 싶다. 그럼 책을 요쯤 넘기면 안 나오네. 한 번 더 넘기면 부채 나왔네. 아이 실패. 3번 넘겨야 나오네. 3번 넘겨야. 근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책을 제가 몇 달 만에 만져서 공부하는 사람 몇 번 딱 하면은 아이고 뭐 수익 비용 궁금해 딱 피면 나와.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어쨌든 자본적 지출을 하라는 얘기는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 얘기죠. 자산으로 처리해라. 그리고 미리 하지만 밑에 보니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래. 이건 수익적 지출은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비용. 이런 것들은 제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벌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생각이 벌써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공부가 돼 있다. 즉 이론이냐 실기냐 계속 얘기하죠. 그럼 이론이 되어 있다면 다시 78번 가서 엘리베이터 설치 현금 지급했다 자본적 지출이다. 알았어. 뭐 하라면 하지 뭐 까이거. 그래서 자 어디 갔어? 여기죠. 날짜 11월 4일 1104. 시험 볼 때는 이거 위에 줄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이거 깨끗한 데다가 자 일단 돈 나갔구나. 대변에 현금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에 현금 500만 원이고 차변에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처리하라. 즉 건물에 대한 설치 건물에 설치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건물이구나. 고정자산, 즉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이 유형자산. 이건 등록은 문제에서 하라는 소리가 없으면 생략. 하라는 소리가 있으면요. 자산 코드명도 주고 여기다 대고 무슨 본사, 건물 이런 식으로 하라고 문제 자료에 나와요.
그럼 자료에 나오는 거 쭉쭉쭉 입력해주고 확인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취소하면 돼. 그냥 무조건 끝 이렇게 됩니다. 결론 이 문제의 포인트는 차변에 뭐 대변에 뭐 입력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건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자본적 지출로 하라는 말이 없었어.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이 말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자본적 지출인 걸 생각할 수 있어야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근데 아니 엘리베이터 설치가 무슨 지출인지 어찌 안당기요? 어찌 알아? 이러고 있으면 이론 공부 덜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몇 페이지를 했지? 유형자산이 2번 또 3번 또 넘겨야 돼. 아이 참말로. 96, 97페이지. 97페이지 표 있잖아요. 표에 보면은 자본적 지출의 사례 중에 엘리베이터, 냉난방 설비 막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으면 신기하지만 이런 거 했었는데 이 정도 느낌. 적어도 이 정도 느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더니 맞아 분명히 했었어. 그럼 다시 가서 눈으로 확인해. 그게 공부죠. 찾아가서 보는 게 공부. 그러다가 메모할 거 있으면 메모. 이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말로 하고 손으로 써보고 이걸 자꾸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냥 공부는 단순 무식해. 눈으로 보고 말로 뱉어보고 그걸 써보고 이러면 그 자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내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될 겁니다. 진짜로. 그죠? 그 다음에 영업용 화물차의 타이어와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25만 원 현금 줬대. 뒤에 뭐라고 안 써 있어도 뻔한 얘기입니다. 엔진 오일 교체했다. 타이어 교체했다. 이게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이다. 얘기 안 해도 수익적 지출로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근데 뒤에 다 써 있죠. 왜냐면 요즘은 이 뒤에 뭘로 처리하시오 이런 말이 안 써 있으면 이의 신청 겁나게 들어옵니다. 여기도 써 있죠. 뭘로 처리해라. 뭘로 처리해라. 막 써 있죠. 이거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시험에 헷갈리지 말라고 무슨 지출 써 있구나. 얼마나 좋아. 근데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말이 문제로 안 나와.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산세무회계 시험을 제외하고는 무슨 지출이다 이런 말이 문제에 안 써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엘리베이터 설치나 타이어나 유리교체나 도색비, 외벽 도색, 페인트 칠하는 거 이런 것만 보고 무슨 지출인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시험은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산세무회계는 다 써 있습니다. 어때요? 좋아요? 수험생 입장은 좋지. 좋죠. 분명하니까. 근데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점점점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실무에 나가요. 진짜 실무에 나갔어요. 여러분이 회사의 격리가 됐습니다. 회사의 재무팀 담당 직원이 됐어요. 돈을 썼대. 타이어 교체하고 뭐 해서 25만 원 썼대. 아니 70만 원 썼대. 그리고 카드 전표 갖다 줘. 그러면서 이거 우리 업무용 차 승용차에 대해서 타이어 교체하고 엔진 교체한 거예요. 그리고 전표를 갖다 줘.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윗사람이 알려줄까? 누구씨 그거는 자본적 지출이야. 요거는 수익적 지출이야. 이렇게 알려줄까요? 택도 없는 소리지. 여러분이 판단해서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공부를 통해서 해놔야지 이거 무슨 지출이다 써 있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거야 수험생을. 수험생 이거 안 써 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써 있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잘 써 있으니까 좋은데 가만히 조금만 멀리 생각하고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이런 말이 없어도 엔진 오일 그리고 유리 교체 엘리베이터 도색 이런 말만 보고도 무슨 지출이 딱딱딱 떠올라야 돼.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셨죠? 어디까지 했지? 타이어 했나? 안 했나? 안 했구나. 79번 안 했죠. 그럼 요거는 자동차 관련된 거잖아요. 화물차. 자동차 관련되니까 이 비용을 차량 유지비로 합니다. 우리 전산회계는 자동차 관련된 지출은 웬만하면 다 차량 유지비야. 11월 9일 날 대변의 현금 25만 원은 그냥 쓰고 중요한 건 차변인데 이럴 때 다 차량 유지비로 해줍니다.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800번대 차량 유지비 유리 교체하고 현금 지급했다. 그럼 대변의 현금이고 차변의 유리 교체비는 다른 말이 없죠. 근데 건물에 대한 수선비, 유리 교체도 수선하는 거니까 그냥 수선비 하면 돼요. 수선비. 물론 800번대 수선비.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이라고 분명히 써 있어. 그럼 건물. 페인트 칠하는 건, 계정 과목은 페인트 칠이 뭐라고 하나 없잖아요. 페인트 칠이 원래 도장이라고 하거든. 근데 여기다 도장이라고 하면 도장 치면 나오나? 안 나와요. 그럼 이것도 그럼 뭘로 하냐? 수선비. 아니, 수선 아니고 페인트잖아. 수선비. 페인트 칠 계정 과목이 없죠. 그래서 요즘 시험에는 아니 도색비를 뭘로 처리할까 고민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뒤에다 써놔요. 현금 줬는데 써놔요. 뭐라고 써놓냐? 예를 들어서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것 또는 뭐 저기 뭐지?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문제에 써 있습니다. 아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으면 이의 신청 들어와. 아니 도색비는 도색비 아니 도색이라고 나오나? 도색은 나오나? 안 나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문제 삼을 사람들이 있죠. 아니 왜 이거 도색비는 도색비가 됐든 도장비가 됐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항의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의 신청이. 그래서 요즘 시험에는 뒤에다 써놔. 도색비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할 것. 도색비는 수선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앞에 건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건물이에요. 건물인데 도색비는 뭐 계정 과목이 따로 명확하게 뭐라고 하러 만약에 이래서 여러분이 페인트를 매달 칠해. 그럼 거기에 도장이나 도색이라는 계정 과목을 만들어 놓고 쓰겠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우리 계정 과목 등록이 있잖아요. 계정 과목 등록에다가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예서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빈자리 있죠.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많잖아요.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사에서 페인트 칠을 자주 생겨. 그럼 여기다가 도장, 도색. 왜 이러지? 도장. 왜 주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여기서 찍히고 난리야? 왜 여기서 찍혀야 되는데? 계정, 여기. 죄송해요. 잘못 찍었네. 여기다 도장, 도장비라든가 도색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3번 경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면 전표에서 검색했을 때 아까 제가 도장이라고 적었나? 도장이라고 지금 도장비가 뜨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죠. 근데 시험에서는 우리 여기 기출문제 풀이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시면 기존에 등록된 즉 이미 여기 계정 과목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불러와서 해라 이거죠. 그래서 검색이 안 되면 만들어 쓰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솔직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서는 뒤에다 써놓습니다. 뭘로 처리할 거 써놔.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해주면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수선비 하시면 되고 아무 말도 없다. 그러면은 수선비 하시고 만약에 문제에 뭐라고 써 있다. 그럼 써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무슨 지출 다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렵다. 조금 어려운 게 몇 개 있죠? 요까지 일단 해볼게요. 85번까지가 유형자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부터 비용수익이니까 85번까지 하고 일단 끊었다 갈게요. 자, 보세요. 이거 조금 어려워요. 조금. 영업팀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기차 상사에 780에 팔았어요. 대금 현금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지. 근데 자료 보니까 취득가액은 1,500에 감가누계가 750. 상각 방법은 정률법으로 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제대로 하셨다면 머릿속으로 가만 써봐. 차량은 자산이니까 처분 전이에요. 처분 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처분 전에 자산은 차변에 있었겠지. 차량 운반구. 그리고 대변에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대변에 있었겠지. 750만 이렇게 있었겠죠. 차량 금액은 안 적었네. 차량 운반구는 1,500. 이게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처분 전에는 자산이니까 감가상각 차량은 차변에 있고 감가누계는 대변에 있었다.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매각했어. 처분했어. 매각. 그러면 차량을 없애줘야 되겠죠. 차량 없어지니까 차량이 대변으로 가잖아요. 대변으로 역분계. 그럼 차량이 없어지면 감가누계도 없어지는 거 아시죠? 몰라요? 그럼 아까 유형자산 편으로 빨리 가서 강의 듣고 오세요. 강의 듣고 오셔서 이게 없애야 돼, 서로. 이렇게 양쪽으로 없애야 돼요. 그럼 그런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없애지겠지라고 안다면 바로 가서 자, 날짜 11월 18일. 자, 차량을 팔았으니까 대변 다른 거 있는 거 지워버릴게요. 시험 볼 때는 깨끗하다고 그랬죠? 자, 대변으로 차량을 없애줍니다. 차량. 저는 자주 쓰니까 코드를 외운 거고 여러분은 차량이라고 치고 엔터 치면 되겠죠. 금액은 1,500 없애주고 중요한 건
취득원가가 없어지면 감가누계도 같이 없어집니다. 같이 역분계해서 반대로 없어집니다. 반대로. 그럼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누계가 이제 차변으로 와서 없어지고 감가 치고 엔터 친 다음에 차량에 대한 거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그랬더니 209번.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서도 해봤죠. 센스 것. 감가상각누계는 차량의 평가 계정이다. 차량의 평가 계정이니까 208 플러스 1, 208 플러스 1, 209 이렇게 찍을 정도의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요 금액이 여기 750, 7500. 이때 여기서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 뺀 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합니까? 장부금액이라고 하지. 장부금액 750만 원을 780만 원에 팔았으니까 30만 원 이익이죠. 그래서 메모하려면 여기서 이익이 30만 원 나온다. 요거 메모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메모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만 딱 봐도 지금 여러분 문제에서 취득원가에서 감가누계 뺀 게 장부금액이다. 750, 750짜리를 78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다. 요거까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지. 그냥 바로 입력하면 돼요. 자, 일단 팔았어. 현금 받았어. 차변에 현금 들어옵니다. 얼마가? 780. 그리고 대차가 안 맞아. 차변은 1530, 대변은 1500. 차변이 큽니다. 그럼 대변에 뭔가 써야지. 그게 바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30만 원 나오죠. 그럼 여기서 메모하려면 요거 하나, 30만 원 메모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글 파일도 했으니까 자, 이거 분계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애주겠다. 그럼 차량을 대변으로 보내고 감가누계 차변에 보내고 이런 것까지 그 정도는 이제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자, 여기서 검증. 유형자산에서 처분 손익, 처분 이익이나 손실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말로 하면 처분 금액, 처분가액이라고 그렇게 처분가액 마이너스 장부가. 이때 장부가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잖아요. 감가상각 누계를 뺀 거죠. 그럼 이 문제로 와서 처분가액이 얼마냐? 780만 원. 이것도 그냥 설명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메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득원가 1,500에서 감가누계 750만 원을 빼면 그럼 이 금액이 바로 30만 원 나온다 이거죠. 가로 안의 금액이 이게 750이잖아요. 750짜리를 780에 팔았으니까 이익이에요.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 이렇게 그냥 검증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메모할 건 딱 하나. 이 분계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메모하려면 처분 이익이 30만 원 발생했다. 요 하나만 메모해도 돼요. 그 다음 문제도 같아요. 이번에는 승용차야. 차량이 똑같네. 780만 원에 팔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원가 1300에 감가누계가 620이죠. 취득원가 1300에 감가누계 650이면 장부금액이 650이네. 650짜리를 700에 팔았네. 그럼 여기서 메모한다면 역시 처분이익이 50만 원이다. 끝. 이거 하나만 만약에 이거 하나만 메모해 놓으면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고 그냥 입력한다면 날짜 24일 날 먼저 대변에 차량 운반고를 보내줍니다. 차량 운반고 이때 취득원가로 1300. 그리고 차변에 차량 플러스 1번 209 감가상각 누계액을 650만 원. 65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대금에 200만 원이 현금 받았다며요. 200만 원이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200. 그리고 또 차변에 나머지는 3개월 후에 돈을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는 게 외상이었죠. 돈을 나중에 주고받기로 하면 그 자체가 외상.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 아니고 미수금이죠. 미수금. 그리고 구멍에 팔았으니까 거래처 구멍 걸어야 되고요. 그럼 원래 700에 팔았으니까 700 중에 200은 받았으니까 500을 나중에 받기로 한 거죠. 그리고 대차가 안 맞아. 차변은 14035, 대변이 13 얼마. 차변이 큽니다. 그럼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적어주면 50만 원 나오잖아요. 확인되죠? 50만 원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죠. 물론 이 문제는 처음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초보자 입장에는 82번부터 5번까지는 약간 어려운 쪽에 속합니다. 감안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로 2번, 3번 반복하시면 이제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 되는 거고 합격은 당연한 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화물차고요. 500에 230이면 장부금액은 270. 270짜리를 200에 팔았으니까 70만 원 손실이네. 그럼 마이너스 70 손실이에요. 얼마나 받기로? 외상이죠.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이것도 그냥 이제는 그냥 입력할 수도 있겠죠. 보이죠?
이거였구나. 날짜 28일 주고 먼저 대변의 차량, 계속 차량에 차만 파네. 차량 원가는 500. 그리고 차변에 차량 감가 치고 엔터 치고 차량을 찾아도 됩니다만 208 플러스 1, 208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얼마나 편해? 금액은 230. 그리고 차변에 200만 원에 팔았는데 나중에 받기로 했어. 외상매출금 아니고 미수금. 거래처가 누구한테 팔았어? 그린 상사. 금액은 200. 그리고 대차가 안 맞아. 차변이 여기 보니까 차변이 430, 대변이 500이잖아요. 대변이 커. 그럼 차변에 뭔가를 써야지. 차변에 뭔가를 써야죠. 차변.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70만 원 나오죠? 70만 원. 손실 70만 원 나왔잖아요. 끝난 거지. 그죠? 어려운 거 아니죠. 안 해봐서 그래. 아직은 안 해봐서 좀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11월 30날 차량을 매각 똑같아요. 차량을 매각하고 현금 받았대. 그리고 감가상각 무시해라. 계상하지 않는 게 신경 쓰지 마시고 500에 200짜리야. 그럼 장부금액 300짜리를 300에 팔았네? 300짜리를 300에 팔았으면 처분 손익은 제로입니다. 차익이 없어. 그럼 대변의 차량, 차변의 감가누계, 그리고 현금 300, 끝. 손익이 없습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자, 이러면은 유형자산 요 부분에 82, 3, 4, 5는 아직 공부가 좀 덜 됐거나 이제 좀 하는 단계에 있는, 시작하는 단계면 요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유형자산 파트를 꼭 공부한 다음에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입력하는 기능은 솔직히 문제가 안 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래서 일단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일단 쉬었다 합시다. 오래 쉬면 안 돼요. 조금만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